자, 그러면 전공 B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니은 당시에 디귿의 건인을 받아 기역을 탄압한 사건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게 니은 당시를 알려면 그 밑에 살 출처를 보여야 되겠죠. 당대 조용지 하니까 니은의 왕조는 당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나라 때 도교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불교를 탄압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당나라 무종 때 산물 중에 하나였던 해창폐불과 관련된 내용이죠. 해창폐불. 자, 해창폐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거다. 해창이라는 것은 당나라 무종 때 연호죠. 예. 자, 그러면 당나라 시대 때 불교보다 도교를 더 우대한 이유가 뭘까요? 왕실 차원에서. 그건 뭐냐 하면 어 당나라 그 도교하면 이제 제 시조가 누구죠? 노자죠. 노자. 노자 이름이 뭐예요? 이이예요. 이이. 그래갖고 이이가 농서 이씨 출신인 그 당나라와 동일한 집안 출신이다. 그러면서 우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노자의 성씨가 이씨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통연적 이유고 실제로 불교를 좀 견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어떤 게 단체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도 국민회의와 관련된 거예요. 인도 국민회의. 그래서 이제 인도 이 사조는 인도 국민의 초창기 때 사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인도 국민회의는 이제 그 영국의 후원 아래 이렇게 결성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만 우리나라 위시로 따지면 친일파와 비슷한 그런 단체였고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는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아래 그 인도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권리 신장하는데 그 목표를 뒀어요. 예. 초창기 때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반영적인 인도 국민회의는 나중에 이제 그 벵골 분할령 전후로 해서 인도 국민의 강경파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그런 때고요. 요 당시 사조는 이 당시 그 문제 사조는 인도 국민의 초창기 때 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이거는 시대 구분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 이교사하고 윤교사 간의 그 답변 내용을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그 기획의 효율성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의 효율성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그 역사에서 설명에 일반화를 불가피하며 다양한 개별 사실을 역사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역사에 유용하다. 그리고 역사에서 공식과 도식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중간에 이게 중복돼 있죠. 좀 지우시고요. 역사에 대한 사고와 해석에 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시대 구분 잡다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와 논리를 부여하여 역사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도움이 된다. 요 중에 이제 한 가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은 유용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윤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접근할 때 르네상스의 어떤 그 시대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접근하죠.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00%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르네상스 특징에 관련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 왜곡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연의 답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돼요.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역사 발전 자체가 상당히 복수주의고 복수주의며 추상적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추상적인 시대 구분은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도리어 편견을 빠질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시대 구분의 어떤 그 편견에 빠져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행동을 이 시대 구분 르네상스 특징에 맞지만 설명을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행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시대 구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가 없죠.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저학년보다 고학년 학생들이 접합니다. 왜 시대학생이 저학년보다 고학년 학생에게 접합하냐? 고학년 학생들이 훨씬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 학습을 하려면 시대 구분하려면 어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언급돼 있었죠. 자, 시대 구분할 때 근대사의 이행에 같은 가도기를 설정한 건가? 보통 우리가 이행이라는 것들 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역사의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양적인 어떤 누적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행이라는 단계를 둬서 가도기를 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4번은 그 노마 시대 때 이제 그 제정 말기 때 사항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료들은 뭐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기획에 들어갈 계층들은 콜로누스와 관련된 거죠. 콜로누스 부자유 소작인. 그래서 부자유 소작인들 위해서 만들어진 그 농장 형태가 콜로나투스죠. 자, 그러면 콜로누스는 왜 형성됐냐? 일단은 이제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라든지 뭐 재정, 군사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는 도망을 가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도망가니까 그래 아예 토지를 결박시켜서 어떤 그 거주 이주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할당된 세금이 소농인들에게 부담되고 토지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그들을 토지에 결박하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소농이 중세로 인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스스로 자유도 포기하고 유력한 대지주의 보호를 구하고자 하였다. 노예에게 토지를 주어 지주에게 소장료를 물게 했다. 자, 그러면 이 계층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그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중세 농노의 선구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해석은 뒤에 있고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순조실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순조실록이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그 공노비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야. 물론 이제 순조가 초창기 때는 정송황후가 이제 수련천정시키기 때문에 순조가 직접 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순조의 공노비 해방 정책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정조의 정책과 연결됐어요. 정조가 이제 말년에 아예 그 노비 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예, 근데 노비제도 없애려고 이제 다 입안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현 순조 때 이제 초창기 때죠. 정조의 그 정책 그대로 이제 계승을 이제 하긴 정도니까 공노비를 해방하는 그런 조치를 내죠. 이미 근데 공노비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해방을 시켜준 거야.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이 사료는 순조 때 사료지만 요 내용들은 영조 때와 정조 때의 노비 정책, 추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그 영종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 영종대학교에서의 양인 학벌 정책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노비 종목법이죠. 노비 종목법.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신분을 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인 확보 차원에서 그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거는 일천 직천에서 노비 종목법 전환인데 조선 후기 때 현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폐지됐고요. 영조 때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어떤 분은 영종인데 이게 영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영조가 맞아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영종이나 정종이 정조가 죽을 때는 원래는 조자를 붙이지 않고 묘대 종자를 붙였어요. 영종, 정종.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종 때 영조와 정조의 이제 그 역사적 업적 재평가되면서 종자에서 이제 조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그 고종 이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종, 정종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뭐냐? 요거는 내사의 어떤 추세 페달이 나왔다. 추세라는 말을 쓰면 돼요. 추세. 추세라는 말은 원래 살았던 지역이나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자.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노비가 도망가니까 그 추세 사업을 해서 노비를 다시 잡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호정 때가 제일 이제 정성기였죠. 호정 때 이제 북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노비를 잡아들여서 군역 자원을 활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추세도감을 만들어서 추세관을 파견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영조 때와 정조 때 니은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쓰시오. 자, 영조 때는 아예 금지하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누구해줬어. 그래서 원래 공노비를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추세관을 이제 중앙에서 이제 파견을 금하고 지방간에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한 거야. 그 지방간에서 알아서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했고, 근데 정조 때는 아예 이제 노비 추세관 자체를 이제 아예 활려버리고 노비 추세 자체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조 때 이어서 정조 때 정책들은 상당히 노비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영종조 거쳐서. 그래서 정조 때는 예전 말한 것처럼 아예 뭐가 있죠? 노비 자체를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영조하고 정조는 상당히 서울 해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비 이게 그런 것들 해방 등등에서 상당히 간대했고 상당히 개혁적이었어요. 신분제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심부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다음 사격 공포되기 전에 정부의 준비 과정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용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의도에서 위에 써야지 놓았는지 적어 놓았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흥정어법 대강 그 흥정어법 대강이죠. 흥정어법 대강.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그 당시 강서 신정을 했었잖아요. 원래 강서 신정 때는 뭐는 헌법이라든지 의회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지방 신사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의회 비슷한 이제 자정원이나 자의국을 만들고 헌법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파견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현정 평사관을 설치해서 각국의 헌법을 조사하고 법률 연구와 제정을 해서 유럽에 이제 파견해갖고 돌아보니까 딱 청나라에 맞는 헌법을 발견했어요. 이건 포이센의 흥정헌법이야. 그래서 이 흥정헌법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또 뭐냐면 흥정헌법 대강을 만들었죠. 이거는 뭐 청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 대한국 국제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이제 그 헌법은 그 정식 헌법은 아니고요. 흥정헌법 대강에서 앞으로 헌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점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획의 만세일기의 영원히 존중을 떠받는다. 요 표준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헌법은 포이세 헌법은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요 구조는 어디에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받았어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그 의도는 만세일기라는 것은 만대로 이제 계속 이어진 하나의 혈통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간다. 이 말은 만대라는 건 무한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로 누구한테 권력이 있다? 황제에게 권력이 있고 황제의 권력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거는 이 구조는 메이지 헌법에 동시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답안에 디귿의 영향으로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이거 기역의 영향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왜 뒀냐? 의회제도 도입 이전에 황제의 강력한 권력을 설정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반포된 법률은 뭘 하고 의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요게는 이제 요게 들어갈 만한 흥정이라고 쓰시면 되죠. 흥정은 제가 이제 거기에 줄을 적어놨어요. 황제가 친히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그 의회가 있긴 있지만 의회는 일단 의안을 만들고 입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통과된 법률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비준해주는 것은 누구죠? 그죠? 황제죠. 그래서 최종적인 입법권은 황제가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메이지 헌법도 그렇고 포이센의 헌법 체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죠. 7번은 조선시대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원.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 가는 이제 풍기국수 이양이 상가 모욕을 제기하고 감찰사 합하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 고에 뭐가 있었는데, 자,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정군수 주세봉이란 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세봉이 창건한 그 서원을 뭐죠?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죠. 백운동 서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익서원이 되면서 이게 뭘로 바뀌어?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요 당시에 요 당시에 그 기획의 니은의 그 서원의 그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고쳐질 게 뭐냐면 이 나사료가 되는데 나사료가 아니라 이게 그 가사료예요 가사료. 예. 문제는 잘못 이렇게 오기를 했는데 자 가사료가 쓰여진 시점에서 니은의 역할 분당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16세기죠. 16세기면 이제 분당이 이제 널리 이제 고조화가 됐고 이 서원이 분당 자체 저변을 됐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역할은 지방에서 중소지층의 지식인화를 촉진시키고 사림의 학대 재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 여론 집단 형성의 분당적 저변을 기능했다. 긍정적 기능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서원이 점점 말피화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봄가을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만 일삼으니 이는 이름을 서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한다? 사후라고 한다. 예, 사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사후다와 서원은 뭐냐? 서원은 유명한 명형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한 이제 유학자들 있죠.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 하는데 사후는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야. 근데 나중에 그 갑술왕국 이후에 서원과 사후가 혼재돼.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남설화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럼 디귿이 남설화된 것이 뭐냐? 많이 지어서 이제 사후가 남설화돼서 이게 서원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죠. 배경을 보면 정쟁에 희생된 좌파 인물에 대한 신원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 17세기 이후에 이제 영남 남인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사족과의 동족 의식이 강화되면서 어떤 이제 족족 기반을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호손에 의한 조상의 재앙처 내지 족족 기반의 중심지로 그 건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자, 다음에 기읍과 니은이 각각 누구인지 말해보고 디귿의 사람이 입고 있는 이념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당시 자료 A와 자료 B의 내용이 나온 공통된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볼게 기획은 나는, 여기 니는 나는 있죠? 그러면 자료 A와 자료 B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자료 A는 맥마을 선언이에요. 맥마을 선언. 그래서 이제 맥마을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아랍 쪽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후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너희들 독립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니는 벨포죠. 그래서 벨포가 유대인 자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후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너네들 이스라엘 지역에 더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맥마원 선언이나 그 당시 벨포 선언이 상반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분쟁의 원칙이 돼요. 예,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영국이 그런 생각이 있었냐? 그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아랍의 어떤 도움과 유태인 자본들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뭐냐면 그 1차 세계 후에 그렇지 않았죠. 도와주셨죠. 뭐다 독립을 안 시켜줬죠. 그 사이코스 피코 조약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나눠 가졌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고요. 자, 기획과 니을 각각 써보고 디귿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념의 명칭을 쓰시오.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이렇게인데 호의적인 선언문을 제출하여 내각에 승인 얻는 것은 국왕 폐하의 정보에 대신하여 기획에 전달되어 봐요. 그 기쁩니다. 자, 요 유대인인데 제가 이걸 이거 좀 잘못 썼네.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D자 유대들 답을 알려줬네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믿었던 게 뭐냐? 그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 예전에 이스라엘 왕국 망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부흥하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자료 A와 자료 B의 내용이 나온 공통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공통된 배경을 이제 쓰면 뭘 써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1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은 아랍과 유대인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자, 다음은 연해주에 활동했던 독립운동의 단체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자료 A가 있고 자료 B가 있죠.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기획에 들어가는 단체 명칭하고 있는데, 성명회와 관련된 단체죠. 성명회. 성명회라는 것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병탄을 할 때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연해주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료 A의 반복 계기는 뭘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일 병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명회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건어회로 바뀌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압력을 받아갖고 계속 이제 그 탄압을 들어오니까 예, 건어회 이를 권장한다.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바뀌죠 이름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니은에 들어갈 운동 기치 명칭을 쓰시오. 우리는 억만세에 잊지 못한 수치당한 날에는 기읒의 거로민들에게 음식을 그 전날 미리 준비하였다가 이날의 집집마다 연결되지 아니하고 한식과 같이 지냈으며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신안촌이죠. 신안촌. 자, 신한초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이제 여기 성명회나 건어회나 이런 것들이 연해주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연해주, 동포사회를 바탕으로 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연해 그 한인 중심지가 있었는데 이게 신한촌이야. 그래서 요걸 이제 유추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단체가 결성한 독립군 조직을 이제 쓰시오. 나중에 건어회가 또 뭘로 바뀌냐면 대한강복군 정부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명회, 건어회, 뭐 대한강복군 정부 군정부라는 것은 독립군 조직과 함께 정부 조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다음은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그 사고 관련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드레이크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여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 기준은 4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갖고, 보통 출처하기, 그래서 사료,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료가 누구일 것인지 그 의도를 검토하는 단계고요. 학증이라는 것은 역사가들이 하나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관련시켜서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 문서를 교차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 상당히 역사적인 능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 맥락하다는 것은 동시대의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 검토해서 지금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다른 해당 시대를 인식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두 가지가 나눠 있고, 자, 비교적 사고는 후대에 이제 역사가 해석들이 문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교하면서 사고하는 것이 비교적 사고죠. 자, 그래서 이 출처확인, 그 다음에 학증, 그 다음에 비교적 사고 등등등 맥락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고 특히 많이 나온 게 출처 확인 부분이야. 예, 출처 확인.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해 건국서나 두 개의 다른 건국사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지가 관련된 그 금강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 사료는 좀 약간 익숙하진 않지만 뭐와 관련된 대가야 사료야. 대가야 건국사가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역사 사고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뭘 첫 번째 단계를 해야 되겠죠? 출처 확인 단계예요. 출처 확인. 사료의 출처를 찾아서 이게 신뢰성 있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학증 그다음에 서로 비교해서 이제 교차 분석하고 맥락하는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 언어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을과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가사료는 전기 가야 혁명 시대 때 금강 가야 패권을 정당화시켜서 만들어진 사료입니다. 나사료는 후기 가야 혁명 시대 때 대가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역사가들이 어때요? 해석이 붙는 거죠. 네.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붙여서 하는 것을 비교적 사고라고 해요. 비교적 사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단계의 명칭을 각각 썼죠. 기획은 학증, 니은은 비교적 사고. 자, 학생들이 니은 단계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서술해 보시오. 자, 니은 단계는 학증이죠. 이게 학증이 제일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능숙한 그것을 역사적 어떤 능숙성을
달성할 걸 기대하며 역사적 능숙성이죠. 예, 역사적 능숙성. 자, 이러한 역사 연습과 지식의 누적은 문서 분석에서 역사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디귿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맥락화죠. 맥락화를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냐? 오늘날 인식이나 사고방식과 아주 다른 해당 시대의 인식이나 사고 습관을 알 수 있다. 당대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아까 이제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이렇게 있는데,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은 제가 주 9번에 신났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1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시황제와 관련된 기은 진시황제. 태산각석이라는 것은 이제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서 거기 비문을 세웠죠. 태산은 준하 때 천자가 올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봉송 의식을 지내는 곳인데, 자, 기읒이 니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써보고 니은에서 태산에서 뭘 했죠? 예, 준하나 왕처럼 주의 천자처럼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는 봉성의식을 했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는 봉성의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그 진시황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리고 디귿의 지역의 명칭을 쓰시오. 그 진의 땅은 사방이 사방이죠. 예. 사방이 산과 항하로 둘러싸인 천의 요수지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그 간중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진이 이제 전하 통일을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간중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조치의 목적, 백가의 서가, 백가 여러 사상가의 서적을 불태우고 이건 이제 분서 사건이게 분서 사건. 그러면 분서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 민간 소장의 서적과 사학을 금지하고 그걸 간이 소장하여 간하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분석하면 모든 것을 실용적 서적을 이제 제약은 다 태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과서 내용에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없앤 게 아니라 일단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제자백과 사상을 압수를 해갖고 간이 보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책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뭐냐면 간하고 일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 때 사회주의 서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민간이 이제 학생이 그걸 읽으면 이제 금지당하고 이제 탄압받았잖아요. 국가보안법. 근데 정부의 허가가에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사회주의 대적하고 공산주의 대적하려고 하고 반공 이념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그 빨갱이들, 솔직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방박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결시키는데, 자, 그래서 백가의 서적을 불태웠다고 해서 아예 다 100% 없애는 게 아니라 민간이 소지 못하고 간이 가지고 있어서 간은 수술 거기 이제 특정한 관리를 임명해서 연구하겠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응이 기록되어 있는 나의 1차 사료를 쓰시오. 사기의 이제 진서양 봉기에 들어가 있는 이 1차 사료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가진론이라고 하죠. 가진론. 네. 진시황 봉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 진시황 봉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진론이 이제 언급된 거야. 여기. 네. 그래서 가진론은 요 당시 이제 그 전환 초기 경제 때 강희가 그 진제의 잘못을 조목적으로 한 것이 가진론이라고 하죠. 진이 잘못된 거. 그래서 이제 진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거고, 그 당시 사기가 이제 이 가진론을 인용해서 여기다 진시황 봉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평가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가진론은 사여보는 아시아사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중국사 낼 때 사료보는 아시아사를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냥 보고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그걸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 넘어갈게요. 보너스 문제. 자, 여기 이제 보너스 문제 보면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조선시대 쓰여진 어떤 책의 지휘구의 내용의 일부다. 이 책의 명칭과 저자를 말해보고 이 책의 편찬한 과정에 보이는 실증적 연구 태도를 서술해 보시오. 이 책을 저서할 때 문헌고 중에 한 개를 쓰시오. 이건 19세기에 쓰여진 한초의 해동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해동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그 사료들을 이제 많이 그
인용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사서나 일본 사서 같은 걸 이제 인용했던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요때 이제 실질적 태도는 객관적 저술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사서를 참조한 해동 역사를 편찬했다. 문헌 고증적인 어떤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일본과 중국의 사서를 인용할 때 너무 이제 뭐냐 무비파 쪽으로 한 거야. 그래서 문헌 고증의 의서를 잘못된 그 후대 만들어진 가짜 사료죠.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본 측 그 많은 외국인 일본의 사료를 무비파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신진사들의 분화 내용이다. 위출신 기획한 이은의 토지 개혁의 내용을 각각 써보고, 그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때 정책 사건을 각각 쓰시오. 자, 토지 개혁의 이제 차이 이제 그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토지 개혁 관련된 논의 간의 차이가 있었죠. 하나가 1전1주도인가 또 하나가 사전협파도냐. 1전1주도는 수도권 분급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전주가 이름 확정하면서 수도권을 중축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사전협파는 모든 요인이 사전제 자체에 폐단이 있으므로 규정하고 이를 협파하려고 했다. 그래서 1전1주론과 사전협파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이제 소유권을 자체를 없애자는 거고 1전2주는 소유권 자체를 이제 없애자면 여러 가지 반발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물러나서 수요권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한 명의 그 전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명의 전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중첩된 것을 이제 바로잡자 폐단을 결국 기획이 현실적이라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가와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신진사대부 분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보통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는 위화도 해군 이후에 뭐냐면 이성계에 협력을 했어. 근데 이제 가와 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갖고 이제 갈려지게 된 거죠. 가 사건은 이제서 갈려져 나간 거 이제 그 이성계 측에서 갈려져 나간 이세, 건근, 이성인 뭐 이런 사람들 등등 그런 요 사람들은 이제 언제냐 무슨 김재욱과 비창 오항서 이제 폐가 입지 문제 때문에 이제 갈려져 나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몽주나 이첨, 설장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한 번 또 갈려 나갔죠. 이건 윤희 이초의 사건이야. 특히 정몽주는 그 당시 흥황사 그 7공신을 해갖고 폐가 입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폐가 입지를 해갖고 이제 공약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공약 이때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점점 도굴 쪽으로 이제 조선 왕조 만들려니까 반대했던 거고요. 그래서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 김조육, 비창, 오한설, 윤희 이초 사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를 해 두세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이제 과거 시험인데 예전에 한번 냈던 걸 또 이제 좀 더 냈는데 자, 가와 관련된 과거 시험 명칭을 쓰고 기억 이후에 니은 응시 조건을 써라. 예. 그래갖고 이제 진사시인데 덕종이 처음 설치됐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진사시는 이제 명경가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후 성균관 시대였고 남성 시대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진사시고 덕정이 처음 설치됐고 성균관이라고 하고 또 남성시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진사시 중심으로 한 국자감시야. 국자감시. 예. 그래서 국자가 입학시험이라고 하고 예비단계 본시험 예비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쓰시면 되고 그다음 예종 때 이제 국자감을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했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동단감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했던 시험 제도가 뭐냐 응시자국이 진사가 국장을 3년 이상 수학해야 된다. 예. 이건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다음은 1909년에 일어난 일본군의 작전이다. 이 작전명을 쓰고 이 작전의 결과를 서술하시오. 작전명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유명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그 작전의 결과. 결국에는 이제 이 남한 대토벌 작전 결과 이제 의병들이 한반도에 더 있지 못하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예.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다음의 취지에 따라 시행된 토지제도상의 토지제도상이 명시된 수전 대상을 쓰고 북지와 수땅의 명칭을 변화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건 균전제인데, 균전제는 북의 균전제죠. 그래갖고 이제 북의 균전제는 그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주고요, 노비에게도 주고, 심지어는 소에게도 주죠. 수전 대상이 상당히 학대돼 노동력을 기준에 했다. 그래서 특히 노비라든지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 호족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해줬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북제와 수당의 이제 변화 내용. 북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강제중국사를 읽어보고 써야 되는데, 북제는 노비 소유자의 신분과 간이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나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남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원칙적으로 부인이나 경우 노비들은 수준돼서 했는데, 다만 가부일 경우에만 좀 약간 지급을 했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도왕이 취한 조치를 쓰고 나의 재산상의 명칭과 면제 대상을 쓰시오. 금인 이제 남성과 강하고 성립된 이후에 남성과의 국경선 수천 개의 각장을 설치하고 간설 무역장을 설치했는데, 그 무역 과정에서 이제 그 적자를 만나면 금이 그러다 보니까 동전 유출이 많죠. 그래서 이제 동정 부족 현상이 직면했는데, 이걸 전항이라고 하죠. 전항.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이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폐인 교초를 발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초하면 먼 나라 때만 그 발행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처음 발행한 건 금나라 때야. 예, 금나라 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도왕이 남벌 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해 완성해볼 몫이 곤란한. 해도왕이 남벌 정책에서 실패했고 도중에 이제 살해돼가지고, 이때 이제 세종이 이제 즉위하는데, 세종이 그것을 이제 단행해서 이제 재산세를 징수했는데, 이게 뭐냐면 물격전이에요. 그 동계에 있죠? 물력전. 이 물력전은 노비를 얼마나 소유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거야. 물력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제 대상, 이 물력자에서 제외된 제 면제 대상 맹하모고 노비 이런 것들은 면제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재산의 명칭과 면제 대상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7번은 이제 보세요. 7번. 자, 기획의 내용을 세 가지 쓰고 니은이 속한 학파와 그 학문 경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여기 이제 여의도는 남송 때 재상인데, 그 당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적인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 정책들은 이제 그 밑에 절백전이, 경제전이니, 차, 소금, 향료에 대한 촉법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니은에 속한 그 섭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 사공주의, 그러니까 경제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그 남송시대 때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남송하면 항상 주장만 성량만 파헤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리은의 섭정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뭐랄까요, 어, 사공학파 등 경세적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 8번을 보면 고려말 발생할 조선 초기까지에 이어진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조 시기 때 취한 정책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폐기라고 하는데, 이게 폐기가 뭐냐면 고려 말 때 원수제를 실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원수제를 실시해서 이 원수가 폐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폐기. 그래서 폐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폐기에 의해서 그 지방군을 이제 소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원수제 아래서 폐기에 소집된 그 지방군들을 어, 이 사람들이 시위패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점점 사병화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사병화된 것들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와서 원수제가 절제사단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 절제사들이 이제 공신이나 그 당시 왕자들이었죠. 그렇지만 또 사병화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중앙 그 군을 흡수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겠다. 의용상건부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법 훈련을 실시했죠. 그 정도전이.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시위패들을 자기 가나라에 이렇게 두려고 했던 거죠. 중앙군 가나라에.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 그래서 다음 이제 9번 9회는 다음 주에 이제 풀어보기도 하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